여러분, 대질신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상대방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저한테 이게 있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질신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요, 대질신문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대질신문이 뭐냐면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경찰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3명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이걸 대질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의 경찰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간에 제출한 증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경찰이 누구 말이 맞다 라고 확인을 합니다. 피의자 말이 맞는 것 같으면요, 고소인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지금 피의자가 이런 자료를 냈는데 이거 피의자 말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고소인이 또 자기 주장을 하고 의견서를 내고 증거자를 냅니다. 혹은 고소인 말이 믿을만하다, 그럼 피의자 조사할 때 혹은 피의자한테 연락해서 당신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이런 증거자를 제출했고 이런 거 보면 고소인 말이 더 맞아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피의자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형사 절차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이 누구 말이 맞네, 누구 말이 거짓이네 라는 거에 심증이 형성이 되면은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검찰로 송치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검사 역시도 같은 절차를 반복을 해가지고요, 법원에 넘깁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대질신문이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고요, 저희도 실제 진행을 해보면요, 한 5건 중에 1건 정도에서만 대질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질신문은 여러분 왜 하는 걸까요? 양측의 말이 첨예하게 대립해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저쪽에다가 각자 증거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이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말이 사실이고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양쪽 다 부릅니다. 양측의 진술이 너무나 다르니까 각자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게 대질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질신문의 포인트는 뭘까요? 경찰관님, 제가 이만큼 억울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처음 가서 고소인 조사, 내가 처음 가서 피의자 조사 받을 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대질신문은 뭐냐면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거짓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시작하는 게 대질신문이에요. 그래서 대질신문 가셔서는요, 내 말이 더 믿을만합니다 라는 거 주장하는 것보다도요, 상대방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저거 거짓말입니다 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내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과 나의 답변이 모순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렀을 거잖아요. 내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요, 경찰관은 똑같이 물어봅니다. 자, 피의자, 고소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피의자는 얘기를 하겠죠.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그 말이 거짓말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찰관이 저한테 또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내가 입증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대질신문 가기 전에요, 사건 검토를 정말 많이 하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그냥 갈 때는요, 크게 준비 안 하고 가셔도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대질신문 갈 때는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하셔야 되는 게요,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하겠다, 어떤 자료를 내겠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재반박을 할 수 있고 어떤 재반박 자료를 낼 수 있는가, 그 자리에서 즉각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반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맞아, 나 그거 얘기했어야 됐는데 얘 이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자료도 있지 라고 나중에 경찰에 제출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못 봅니다. 안 봅니다. 왜냐? 대질신문을 한다는 건요, 그 자리에서 그 조사 끝나면 경찰은 심증을 형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이 거짓말인데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말이 왜 거짓말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집에 오잖아요. 경찰관은 이 사람의 말이 맞구나 라고 끝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리 내가 추가 자료 내고 추가 의견서 내도요, 경찰관은 그거 반영하지 않고 대질신문에서 형성한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질신문에 가시기 전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냈지,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해왔지,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할 것 같은지, 상대방은 어떤 자료를 낼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걸 가져가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경찰관한테 대체 상대방은 뭐래요? 지금까지 상대방은 어떤 자료를 냈습니까? 이런 것들을 역으로 좀 떠보면서 상대방이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가는 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질신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상대방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저한테 이게 있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대질신문 가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어야 앞에서 여러분이 진술하실 때 변호사는 뒤에서 증거 기록들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를 찾아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줄 것입니다. 대질신문 가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서 동석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억울하게 사건 처리된 일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